기미나 주근깨나 흑자 등으로 오인하기 쉬운 에브넘. 제가 오늘은 그 에브넘의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입니다. 오늘은 기미나 주근깨, 흑자처럼 흔한 색소 질환으로 혼동이 되어서 잘못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 에브넘이라고 하는 색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색소가 고민이 되어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경우에 보통은 기미나 주근깨나 흑자와 같은 질환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미와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시면 보통 양쪽에 경계가 불명확하게 뿌옇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근깨 같은 경우는 보통은 어린 나이에 발생하고요. 양쪽에 대칭적으로 생기고 갈색을 띠면서 동글동글하게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모양이고요. 흑자는 어릴 때는 없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생기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경계가 명확하고 갈색을 띠면서 진하게 발생하는 그런 색소 질환이에요. 그런데 에브넘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흔한 색소 질환과 모두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초기에 별로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게 동글동글하게 생기는 양상으로 있는 경우에는 주근깨나 흑자와 혼동이 될 수가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이 에브넘이 심해져서 점점 커지고 경계가 명확하던 것이 점점 합쳐지면서 융합이 되고 좀 넓은 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기미하고 혼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브넘은 기미나 주근깨나 흑자와 같은 흔한 색소 질환과는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에브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에브넘은 정확한 이름은 후천성, 양측성, 오타 모반양 반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0대 중반 이후부터 발생이 시작이 되고 비교적 경계가 명확한 둥근 반점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위치는 양쪽 광대 부위가 가장 흔하고요. 흔히 다크서클이라 부르는 눈 아래쪽이나 또 콧망울, 관자놀이, 이마의 가장자리에도 발생 가능합니다. 보통 기미나 주근깨나 흑자와 같은 보통의 색소 질환들은 피부의 얕은 층인 표피와 피부의 깊은 층인 진피 사이에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와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넘의 경우에는 이 멜라닌 세포가 표피와 진피의 경계뿐만 아니라 진피층에서도 색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넘의 경우에 얕은 층에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그곳의 병변은 좀 갈색을 띠게 되고요. 또 깊은 층에서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병변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진한 갈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푸르스름한 빛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붉으스레한 빛을 띠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계가 명확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희뿌옇게 블러 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근깨와 흑자 등과도 눈으로 볼 때도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브넘이라는 질환은 색소가 위치한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 보이는 양상도 기존의 흔한 색소 질환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되고요. 또 색소의 위치가 깊게 있기 때문에 치료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색소의 색이나 모양, 분포 등을 보고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이 에브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에브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게 치료하는 방식, 두 번째는 약하게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강하게 치료하는 방식은 약하게 치료하는 방식과 비교하면 한 번 치료에 전후에 좋아지는 정도가 크다는 장점, 그리고 치료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직후에 딱지가 생기거나 아니면 빨개지거나 아니면 멍이 심하게 들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고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까지도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클 수 있는 치료 방식입니다. 또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해서 강하게 레이저 치료를 한 후에 오히려 그 부위에 색소가 더 진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3개월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약하게 치료하는 방식은 치료 간격을 짧게 해서 자주 여러 번 치료하게 되는데요. 치료 후에 색소 병변 부위가 좀 빨개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치료하고 나서 몇 시간 내로 다 좋아지고요. 조금 오래 가는 경우도 2, 3일 정도 가거나 혹은 정말 길어져도 일주일 내로는 다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매우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방식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조금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치료하는 방식을 섞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출시되어서 점점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피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에브넘을 치료할 경우에 비교적 기존의 큐스위치드 레이저에 비해서 부작용은 조금 적고 치료 결과는 조금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논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에브넘의 치료에서 궁금하신 점이 그럼 몇 회나 치료하면 되나요? 이 치료 횟수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이제 강하게 치료하느냐 또 약하게 치료하느냐 하는 치료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좀 더 흔하게 사용되는 방식인 약하게 치료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말씀해드리면요. 보통은 20번에서 30번 혹은 정말 심한 경우는 그 이상도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브넘 치료의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브넘은 진단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이 정말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런데 색소를 전문적으로 잘 보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 에브넘을 처음부터 진단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넘으로 고민이 되시는 경우에는 먼저 색소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브넘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은 아니지만 치료 횟수가 많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치료 횟수가 좀 길지만 치료 받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아지는 질환이니까 처음에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나중에는 분명히 좋아져 있으실 겁니다. 또 에브넘과 다른 색소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자외선을 쐬게 되면 다른 색소 질환이 또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받는 과정 중에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브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넘 포기하지 않고 치료하면 분명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끈기 있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